심지어 120만 원 팔라 그랬다고. 내가 사라고 얘기했던 거는 에코프로가 23년 3월, 4월 30만 원, 40만 원 할 때 얘기한 거고. 예. 그때 30만 원, 40만 원 하고 그다음에 150만 원 간 거니까 그 이후에 뭐 4배에서 5배 더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때는 당연히 사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고점에서는 얘기가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거죠. 가격 따라서 이게 이제 뭐랄까 이제 동일한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가격대에 따라 갖고 이제 얘기는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네, 투자금 시청자 여러분, 매달 한 번씩 기다리는 분이시죠. 박순혁 작가님 모시고 오늘도 2차 전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말씀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 폭탄, 이게 좀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도 아직 뭐 얘기가 뭐 노골적으로 나오는 건 아닌데 뭐 영향이 없잖아요.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미리 조금 예상을 해서 작가님 생각을 좀 말씀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역시 이제 지금 뭐 어쨌든 2차 전지주들은 이제 뭐 거의 다 이제 어느 정도 왔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또 투자 관점, 투자 전략도 좀 작가님 또 말씀도 들어보는 순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 달 동안 바쁘셨죠? 여전히. 아, 예, 예. 사실은 오늘 뭐 2차 전지 얘기, 뭐 트럼프 관세 얘기 원래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이제 오늘 12일입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 기준으로 뉴욕 시장에서 테슬라가 또 6% 넘게 떨어져서 예. 일단 이 부분 또 갖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작가님 또 테슬라 주가 어떻게 좀 보시는지 말씀을 먼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지난 한 달 전에 다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이제 테슬라가 올랐던 거는 이제 정치 테마주니까. 아, 예. 정치 테마주로 올랐으니까. 조심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내 말 안 듣고 말이야. 악플에 쳐다보고 하니까 니들이 그 평생 그 모양 그 꼴을 못 벗어나는 거 아니야? 네. 작가님 나오는 말씀이세요. 사실은 여기서 무슨 더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이게 사실 지금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전기차 측면에서는 작가님 말씀이 뭐 100번 타당한 말씀이고 이게 근데 요즘에는 자꾸 이제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의미가 좀 바뀌고 있잖아요.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뭐 그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르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 자동차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올라가면은 이제 거기 들뜨고 흥분하고 해서 이제 이 뭐랄까 사물을 이제 객관적으로 못 보고 이게 이제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좀 긍정적인 측면만 좀 이제 보게 되거든요. 맞아요.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이제 그때 자기 편향, 자기 그렇습니다. 확증 편향이죠. 그게 이제 인지 부조하죠. 맞습니다.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좀 경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사실은 이제 그 한 달 전 무렵에 제가 보면 이제 테슬라가 앞으로 잘 될 거다, 앞으로 잘 올라갈 거다, 그거 봐라 배터리 그 새끼가 털리지 않았냐, 뭐 이런 이제 내용이 이제 유튜브를 도배하고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거는 뭐 경고를 한번 하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아서 이제 출연료 값을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많이 들으지도 못하는 욕먹을 각오하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욕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욕할 게 아니고 제 얘기를 한번 좀 세게 좀 들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얘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중에서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본인이 하셔야 되고 판단에 따른 이제 책임도 본인이 지셔야 되는 거니까 너무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좋은 쪽으로만 얘기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정적인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드렸던 거고 그때 말씀드렸던 골자가 뭐냐면 이제 24년에 테슬라가 처음으로 역성장한 한 해였다는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ER이 100배가 넘었다는 거. 그런 상황에서 이제 25년 1월 달에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한 11% 정도 이제 중으로 나오고요. 감소. 판매량이. 유럽이 더 문제인데 유럽은 특히 이제 뭐랄까 극우에 대한 이제 반감이 큰 나라들인데 머스크가 또 유난히 또 유럽 건들잖아요, 정치적으로. 유럽을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많이 이제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지금 반감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이제
독일이 아마 조만간에 총선할 겁니다. 이제 총선하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AFD라고 이제 네. 독일에서는 이제 극우 정당으로 불리고 있는 제가 봐서는 이제 지극히 정상적인 이제 사고를 갖고 있는 정당을 트럼프가 대놓고 지금 밀어주고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AFD가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은 거의 한 2등에서 한 3등 정도까지 2등으로 나오거든요. 한 정당 지지율 한 20%에서 30%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20%에 30%에 해당되는 그 AFD 지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적극적으로 테슬라를 사는 이제 뭐랄까 유인이 되겠지만 그렇죠. 반대로 나머지 이제 70% 80%의 그 AFD를 이제 반대하는 그거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이제 유럽인들은 테슬라 타는 거를 되게 꺼릴 거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차는 외부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좀 그런 분위기인데 사회 전반 분위기가 그런데 거기서 테슬라 차 타고 쫙 이렇게 다니면 그렇습니다. 예. 좀 그렇죠. 그렇죠. 네. 예. 테슬라가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 때 유럽에서 테슬라는 이제 친환경의 선두주자. 그렇죠. 이제 뭐 그런 좀 이제 힙하고 그다음에 환경을 사랑하고 이런 느낌으로 차가 많이 팔렸던 건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극우의 이미지가 이제 더 씌워지면서 1월달 판매 데이터 보면은 독일에서 마이너스 55%인가? 아 1월 달에요? 예, 1월 달에요. 예, 마이너스 50. 유럽 전역에서 뭐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막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그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돼 있죠. 이제 뭐 옵티머스 이제 로봇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근데 그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시듯이 빨리빨리 구현이 안 되고요. 그렇죠. 시간이 걸리죠. 예,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많이 기다리셔야 되고. 네. 두 번째는 그게 실제로 구현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이제 매출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할 겁니다. 아마 10분의 1이나 100분의 1수밖에 안 될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게 너무 좋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그렇죠. 예, 하다는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거니까 이제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맞습니다. 이게 오늘 사실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게 비단 테슬라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한동안 뭐 굉장히 잘 나가던 뭐 예를 들어 엔비디아도 사실 지금 분위기는 작년 분위기하고는 사뭇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정 섹터가 너무 뭐 잘 나가고 또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만 다 갖다 붙이고 이런 상황들이 됐을 때 작가님 말씀대로 한번 딱 냉정하게 한 걸음 떨어져서 조심해서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2차전지 한참 막 뜨고 올 때 이제 7월 달 그러니까 23년 7월 달 이제 에코프로가 80만 원에서 이제 150만 원 가는 70만 원에서 150만 원 가는 이제 그 무렵에 제가 이제 에코프로를 열심히 사라라고 얘기했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예, 그때 저는 조심하라 그랬어요. 심지어 120만 원 팔라 그랬다고. 내가 사라고 얘기했던 거는 에코프로가 23년 3월, 4월 30만 원, 40만 원 할 때 얘기한 거고. 그때 30만 원, 40만 원 하고 그다음에 150만 원 간 거니까 그 이후에 뭐 4배에서 5배 더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사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고점에서는 얘기가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거죠. 가격 따라서 이게 이제 뭐랄까 이제 동일한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가격대에 따라 갖고 이제 얘기는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제가 녹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는데 시차가 좀 있고 미쳐 걸리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올라간 다음에 보는 사람이 또 보는데 또 시차가 있으니까. 예.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3, 4월 달에 이제 뭐 30만 원, 40만 원대 에코프로 지금 사도 된다. 지금 늦지 않다. 물린다는 가격으로 사라라고 얘기했던 거를 7월 달에 120만 원, 130만 원대 봐놓고는 그거를 마치 내가 7월 달에 120만 원, 130만 원 할 때 얘기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게 지금 문제입니다. 누구 잘못이죠? 투자자 잘못이죠. 그거는 사실은 좀 명확하게 좀 알아봤어야 되는데. 본인 돈이니까 본인이 꼼꼼하게 이것저것 따져보고 투자하시고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돈 벌어도 내가 그 중에 일부 달라고 안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잘못 봐갖고 이제 그 돈 잃어놓고 나한테 와서 따지지 말아요. 그따구로 주식하면 평생 발전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내가 진짜 아니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내 탓 안 하고 남 탓하는 사람 중에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인데 진짜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계속 뒤에 여쭤보겠습니다만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제 지난번에 저희 처음에 나오실 때도 하셨던 말씀이 이제 나는 4년 내내 계속 가져갈 거다. 예. 트럼프 집권 기간 내내 이제 사실 그 말씀의 이제 의미는 두 가지라고. 아니요, 그것도 정확하게 25년 12월 31일까지 한 주도 팔지 않고 갖고 가겠다. 25년? 12월 30 올해입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한 주도 팔지 않고 그대로 갖고 가겠다는 거를 이제 23년 2월 달에 출간한 K-배터리 레볼루션 책에 제가 써놨고요. 아, 그 책에서? 예, 책에 써놨기 때문에 제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24년 7월 달에 그때 이제 한참 올라서 수익 많이 났을 때, 이거는 팔아야 될 타이밍인데 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일부러 안 판 거예요. 약속 지키려고. 그 약속 지키려고 안 팔아갖고, 아시다시피 지금 뭐 전체적으로 제가 요새 무서워갖고 이제 계좌는 못 열어보고 있거든요. 아마 마이너스 한 40%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 비하면 많이 떨어졌죠. 저도 똑같이 마이너스 40%입니다. 아니, 따질 거면, 이제 좋다고 얘기해서 이제 그 얘기 듣고 이제 따라서 샀는데 이제 막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말도 안 하고 쓱 팔고, 예, 그래서 돈 챙긴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따져요. 나도 똑같이 마이너스면 나도 속쓰리다고요. 근데 지금 일테면은 올해 말이잖아요. 이제 벌써 올해입니다. 3년이 지나서. 이제 그때쯤 가서 또 이제 아마 작가님이랑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또 여쭤보긴 할 텐데 일단 현재까지는 유효한 그 약속이시고. 예, 그 약속은 유효시킬 겁니다. 예. 지금 뭐 더 연장할 거냐 아니면 그때 파실 거냐 이제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건 지금 뭐 연초니까 너무 일러서요. 이건 그때쯤 가서 또 슬슬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요즘 상황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관세 정책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반도체까지 얘기가 이미 나왔고요. 2차 전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결국은 가지 않겠냐 얘기가 나오는데 2차 전지 쪽 부분을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2차 전지 쪽은 이제 관세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우리 이지혜 기자님하고 이제 이데일리 방송에서 이제 얘기했었던 조세 전가라고 제가 이제 방송했던 내용이 있는데. 조세 전가? 예, 조세 전가라는 부분을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굉장히 책에 나오는 얘기니까. 이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 관세 부담을 그러니까 이 생산자, 그러니까 판매자만 그 관세 부담을 다 땄는 게 아니고, 예, 판매자하고 소비자하고 나눠서 부담해요. 그렇죠. 근데 그 부담할 때, 어떤 식으로 나눠서 부담하냐. 결국은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부담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건을,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이 물건을 여기밖에 살 데가 없으면, 그게 이제 약간 그러면은 독과점적인 게 있으면 독점이면 만약에 독점 물건이면 그러면 이제 원래 10,000원짜리인데 10% 관세가 붙으면 11,0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대로 가격이 정가는 그대로 거죠. 갖고 가서 파는 겁니다. 그럼 그 1,000원은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의 K 배터리는 부담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격 그러니까 이제 독과점력이 있는 제품이냐 아니냐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렇죠. 독점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은 관세를 10%가 아니고 100%, 1000%, 10,000%를 붙여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너는 우리 거밖에 쓸 수가 없잖아. 그렇습니다. 이런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산 양극재, 한국산 배터리 아니면 미국에서 못 팔아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말씀은 결국은 지금 그게 중국 애들이 많이 하지만 중국을 딱 배제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대안이 유일한 대안이니까. 부과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사실 2차 전지는 그렇게 걱정할 게 오히려 기회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주가도 그렇고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2차 전지가 거의 이제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그렇게들 하는 인식들이 사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 여의도판이 친중 매국노판이어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조세의 전가 같은 거는 이게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는 기본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지금 여의도 애널리스트 리포트하고 이제 전략 리포트하고 쓸 때 지금 이제 관세 얘기 나오고 하면은 당연히 조세 전가 이런 얘기를 해서 그죠? 이제 조세 전가에 따라 갖고 이제 그러면은 관세를 부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대안이 없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대체제가 미국 내에 대체제가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마이크론 그 정도에 있는 정도죠. 건데. 예, 그 정도인데 아마도 좀 약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좀 그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오늘 반도체 말씀을 들어자면 이것도 또 뭐 작가님이 한이 없이 말씀하실 테니까 오늘 너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반도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것들은 미국에 이미 대체제들이 다 있는데 뭐 충분하다 아니냐 여부는 또 별개 문제지만 그러니까 2차 전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꼼꼼하게 따져봐서 그러면 이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시장이 지금 오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버하게 이제 오버 리액션 해갖고 이제 주가가 더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악재가 너무 과민 반응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역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거니까 이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디테일을 보셔야 돼요. 디테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론이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10% 관세를 반도체 관세를 물렸을 때 마이크론이 얼마를 그러면은 이제 시장을 점유율을 잃을 것인가? 그렇죠. 예, 그렇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해 갖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그런 식으로 써야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현대차는 당연히 이제 GM이나 포드 같은 회사들에 비해 갖고는 영향이 있겠죠. 예, 한국에 수출하는 물량은. 하지만 또 상당히 많은 양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 조자 공장도 이제 작년부터인가 하여간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생산한다고 하니. 예, 그거는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이고 그 이전에도 내연기관차도 이미 많이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도 현대차나 기아,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아는 이제 멕시코에 있으니까 미국 내에서 그렇습니다. 현재 생산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있다.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죠? 애널리스트 리포트입니다. 예,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이제 좀 그러니까 딥하게 쓴 것, 좀 이제 짧게 이제 코멘트 한두 장짜리 말고, 좀 이제 뭐 40장, 50장, 뭐 100장짜리 되는 그런 리포트를 이제 구하셔갖고 그 안에 보시면 미국에서 지금 현대차가 지금 미국의 수출 비중이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미국으로 수출해서 이제 발생하는 비중이 몇 프로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현지에서 총 몇 대를 생산하고 앞으로 미국에서 이제 현지 공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하고 이런 자료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걸 보고 꼼꼼하게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이제 분위기 휩쓸려 갖고 현대차 그럼 타겠겠네 해갖고 주가 내리고 던지고 이건 아니라니까요. 이거 참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2차 전지가 올해 되게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워낙에 또 관심이 많은 또 업종이기도 하고 되게 좋은 공부가 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겠냐. 단순히 뭐 바닥권이니 이제 그쪽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실적도 나쁘니 이제 턴어라운드하고 주가가 이거 이런 차원으로 약간 이게 수박 겉핥기식의 이런 접근이 아니라 아주 말씀하신 대로 왜 2차 전지가 관세 영향에서 자유로운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이거는 뭐 명확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2차 전지 업체들이 이번 올해가 어떤 기회 요인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리포트 같은 거 좀 긴 거 그런 뎁스 있는 리포트를 잘 찾아보시는 공부를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요. 이 산업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산업을 잘 이해해야 이해를 명확하게 하고 있어야 이런 이제 외부적인 충격이 왔을 때 실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가 내가 이제 뭐랄까 이 가늠이 되지. 맞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니 뭐 저기 뭐 이제 여의도에서 하는 얘기 따라갖고 이제 뭐 저기 걸음지고 장에 가는 식으로 이렇게 가갖고는 발전이 없는 겁니다. 예, 사실 오늘 되게 이제 원론적인 말씀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2차 전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투자 전체에 대한 그런 되게 중요한 말씀이세요. 원칙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2차 전지 업체들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뭐 연간 실적까지 다 나왔는데 일단 뭐 되게 부진하다라는 거는 뭐 예상했던 바고 뭐 그렇게 되는데 작년 2차 전지 업계 뭐 실적이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총평을 뭐 짧게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떻게 보세요? 23년 연말에 그러니까 24년 초에 이제 그 24년 한 해를 예상하는 전기차 뭐 전 세계적으로 몇 대가 팔릴까 하는 이제 그런 발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발표가 그냥 그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자동차 업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업계도 그렇고 그런 이제 데이터 예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미리 선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 24년 초에 이제 그 발표됐던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미국이 한 50% 정도 성장할 걸로 그때 예상했었고요. 24년 한 해를 통틀어 갖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도 뭐 역성장까지는 아니고 한 10%에서 20% 정도 이제 성장 속도는 좀 줄지만 그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을 했고, 중국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미 보급률이 많이 확대가 됐으니까 이제 24년에 크게 성장하지 못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게 대세였거든요. 거기에 맞춰 갖고 이제 배터리 업체들도 미리 다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양극 업체들도 미리 이제 뭐 리튬도 사놓고 장기 공급 약도 맺어놓고 다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 데이터는 어떻게 지금 이제 24년이 갔냐 하면, 유럽은 역성장했고요. 예. 미국도 10에서 20%밖에 전기차 판매가 성장 못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적었네요. 예. 그러니까 그 예상보다 적었던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재고로 쌓이는 거죠. 예. 이제 전기차, 자동차 회사들, 완성차 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재고로 쌓였었던 거고, 그 재고를 떠는 과정이 4, 4분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4, 4분기에 이제 이 뭐랄까, 이 배터리 3사들이 다 이제 가동률을 급격히 축소시키고, 이제 그러면서 다 이제 일괄적으로 적자가 된 거고요. 그러면서 올해 이제 지금 LG엔솔이나 이제 실적 발표, 그러니까 이제 올해 뭐 그 실적 발표할 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올해는 한 20% 정도만 물량을 늘리는 걸로, 투자 규모를 좀 축소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올해 25년 한 해는 20% 성장하는 걸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25년 했는데 오히려 차가 잘 팔려. 그렇죠. 그럴 수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뭐 30%, 40% 팔렸어. 그러면은 그 부분만큼 부족할 거잖아요. 그렇죠. 쇼티지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쇼티지 나면은 리튬 가격도 올라갈 거고, 양극재 가격도 올라갈 거고, 배터리 가격도 올라갈 거고, 그러면서 이제 물량 베이스도 늘어나니까 P 곱하기 Q 해갖고 이제 뭐랄까, 성장이 30% 늘었다고 하면은 이제 이익이 30% 느는 게 아니고 이익은 100%, 150%, 200% 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몇 대 더 팔았다라는 그 물량 자체가 아니라 수익적인 측면에서 때는 훨씬 더 레버리지 효과가 그렇습니다. 난다. 예. 그 레버리지 효과가 나는 이유가 이제 이 배터리 산업,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 산업, 뭐 이제 이런 산업들이 장치 산업이라서 그래요. 그렇죠. 예, 고정비 부담이 큰 산업들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원재료 가격에 연동되는 이제 이 마진 구조들을 이제 이익 구조들, 이제 그 원자재 가격에 연동되는 제품 가격 책정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제품 가격도 따라서 올라가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판매 물량이 30%, 40% 늘면은 매출은 70%, 80%가 늘고 영업이익은 150%, 200%가 느는 이제 그런 구조로 간다는 거죠. 그 역으로 작년에는 그 반대로 이제 매출은 그러니까 물량 수량 베이스 기준에서는 뭐 한 10% 정도 는 거고, 예. 그런데 이제 매출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이제 그 한 30% 정도 배터리 회사 기준에서 보면은 마이너스가 나고, 이제 뭐 영업이익 단에서는 거의 뭐 60%, 70% 마이너스가 나는 이제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물론 지금 저희가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작년에 워낙 안 좋았다는 그런 기저 효과도 있을 거고, 올해 이런 판매량이 진짜 실제로 이를테면 작년 초에 예상했던 식으로 이렇게만 늘어나 준다고만 해도 올해는 워낙에 지금 목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낮추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어떤 반대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날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앞서 이 말씀도 이제 작가님이 좀 조심스럽게 하셨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꼼꼼하게 이 객관적인 데이터들 잘 보시면서 또 작가님 말씀하셨던 그래요 하고 또 이렇게 또 너무 이렇게 또 휩쓸리지 마시고요. 우리 작가님도 그렇게 원칙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이런 거 내용들 팔로우업 하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저희가 어차피 계속 작가님 모시면서 중간중간 소위 말해서 이제 상황들을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그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 24년에 그렇게 차가 안 팔릴 걸 네가 미리 알고 얘기를 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네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작가님이 돗자리 내가 예언가가 아니라고. 예? 우리 작가님이 돗자리 까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좀 그런. 못 맞춰요. 그건 못 맞춘다고. 그거 맞추면 세상 모든 돈이 다 내 거야. 누구나 다 그걸 바라죠.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약간 유사하게 이렇게 흉내 내다가 이제 투자자분들 잘못되게 그렇게 오인하게 만드는 그런 또 이제 지금은 사라진 전문가들 얼마나 그동안 시장에 많았습니까? 저는 전문가고요. 신이 아닙니다. 네. 의사도 전문가지만 의사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서 딱 보면 야, 근데 무슨 병에서 바로 딱 고칠 수 없다고 의사도. 예. 근데 오늘 왠지 예. 작가님이 되게 그 전에 모셨을 때보다 또 좀 더 자신감이 좀 더 차 있으시고 확신이 더 강하신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왠지 그냥 이것도 그냥 또 제가 옆에서 바람 넣는 건 아니겠습니까만은 우리 작가님이 올해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이제 참 잘 맞아가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감도 좀 가져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건데 미국 GM이 올해 우리 한 40-50% 전기차 늘어날 것 같아 등등등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유럽도 올해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좀 하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테슬라만 그렇고 그러니까 GM 그 새끼들이 나쁜 새끼예요. 그러니까 GM이 작년에 24년 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올해 우리가 엄청나게 이제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 갖고 뭐 그때 얼마이겠더라? 30만 대인가? 뭐 50만 대인가? 올해 하기로 24년에 한다고 대대적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역산해갖고 보니까 이제 미국 그러면 GM이 50만 대를 팔면은 미국이 50% 성장할 거고, 그럼 그에 맞춰갖고 이제 공장 막 이렇게 이제 증설하고 이제 뭐 양극재도 만드는 거 만들고, 그 다음에 리튬 이제 그 조달할 거는 미리 다 조달해 놨는데. 미리 다 준비했잖아요. 50만 대는 커녕 뭐 25만 대, 20만 대 팔았나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연초에 한 약속을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50만 대를 못 팔았는데 그걸 올해 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올해 50만 대 하면은 이제 거의 한 100% 이제 증가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되는데 디테일한 숫자는 한번 각자 한번 찾아보시고요. 하여튼 이거를 실제로 GM이 이루면 그러면은 이제 20% 성장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30% 40% 성장이 이제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매출은 70% 80%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150, 200% 늘어나는 이제 그런 흐름이 이제 가능해지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GM 자꾸 거짓말 제쳐갖고. 근데 사실은 뭐 미국에서도 아무리 트럼프가 뭐 이런저렇게 얘기를 하면 화석연료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전기차에 대한 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크게 지원을 뭐 예를 들어 보조금 뭐 지난번에 여쭤봤던 것처럼 이제 보조금 $7,500 주고 안 주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일단 소비자들의 생각도 좀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동차 산업을 좀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동차는 선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GM도 지금 이제 뭐 올해는 50만 대 꼭 약속했으니까 이제 원래는 2022년, 23년 이때 이제 GM이 얘기했을 때는 24년에 50만 대, 25년에 100만 대를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 100만 대는 그냥 올해 50만 대 될똥말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딜레이가 되는 거죠. 한 1, 2년 정도 이제 된 건데. 근데 이제 이미 투자는 이미 왕창 했단 말입니다. 그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25년에 100만 대까지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이렇게 공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공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공장이 굴러가야 GM도 이익이 나서 주주들한테 배당도 해주고 GM 그 노동자들한테 이제 그 임금도 주고 이럴 거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이제 GM이 잘 되는 거는 이제 GM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문제.